안녕하세요, 픽몬스터입니다. 어제 복귀 분석 3경기 깔끔하게 모두 적중해주면서 기분 좋게 시작해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리그 일정이 40% 정도는 남아있고 이제 유럽 태양전 토너먼트 일정 등 재미있는 경기들이 많이 남아있으니 앞으로 남은 일정은 최대한 개근할 것을 약속드려봅니다. 오늘은 4경기 준비해봤고요. 세리에 경기 분석도 준비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쉽지가 않네요. 세리에 경기들은 픽으로 공유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본머스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혹독한 박싱데이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본머스는 직전 아스날과의 홈경기에서 마갈량이스의 치명적인 실책을 놓치지 않은 에반 일송의 선제골이 있었지만 이후 연달아 3골을 허용하면서 또다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며 리그 11경기 연속 무승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라올라 감독의 본머스가 이 정도의 부진을 겪을 정도로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가를 따져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라올라 감독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전방 압박 전술은 여전히 어느 팀을 상대로도 까다롭게 만들 수 있으며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나 과정 역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머스가 지난 리그 11경기 0승 5무 6패를 기록한 기간 동안 공격이나 수비 지표를 봤을 때 좋은 부분이 많으며 실제로 본머스가 지난 11경기에서 기록한 기대 승점은 17.34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실제 획득한 승점은 고작 5점뿐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음했었더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토트넘 역시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기록했고 브렌트포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선임하며 큰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 현재 프랭크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에서의 축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루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토트넘의 공격진이 기록한 공격 포인트는 처참한 모습이며 팀 내 득점 2위가 3골을 기록한 수비수 미키 반더벤이라는 부분은 토트넘 공격진들의 활약이 얼마나 미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본머스가 최근 실점을 너무 쉽게 허용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토트넘이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트넘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특히 원정에선 득점력이 더욱 올라온다는 점은 이번 경기 2.5%를 픽하는 데 있어 아주 고무적인 부분이죠. 두 번째 경기는 에버튼과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과연 에버튼의 1.75배당이 합당한지를 생각해봐야 되며 리그 20경기 만에 첫 승을 기록한 울브스가 과연 이제는 반등할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요. 우선 에버튼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이번 시즌 잭 그릴리시의 폼에 따라 에버튼의 경기력 편차가 큰 모습인데 그게 이번 박싱데이에 은디아이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차출되면서 그릴리시가 받는 압박이 더욱 커지다 보니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대체 자원으론 소튼에서 영입한 디블랭이 분명 번뜩이는 모습은 있지만 아직 어린 선수이고 일관성 있는 플레이이기를 기대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최근 에버튼의 경기력이 아쉽게 느껴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큰 기대를 안고 영입한 티에르노 바리가 직전 경기에도 득점에 성공하며 리그 3호 골을 기록했고 2경기 연속 득점으로 자신감이 올라온 부분은 매우 고무적인데요. 지금까지 득점포가 터져주지 않는 부분들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바리가 계속해서 기회를 받았던 이유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눌러주고 또 경합도 적극적으로 해주는 모습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득점까지 터져준다면 에버튼에게 있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버햄튼은 직전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에서 3대0 대승을 기록하며 리그 20경기 만에 첫 승리를 기록합니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존 아리아스의 선제골이 터졌고 가뜩이나 극심한 부진으로 강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던 누누 산투의 웨스트햄을 조급해지게 만드는 데 성공하며 결국 울브스의 큰 승리로 이어졌죠. 앞서 에버튼의 승리 배당이 적절한지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듀스버리올과 은디아에 등 부상자와 대표팀 차출로 인해 전력 누수가 그대로 경기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에버튼이라는 점에서 위험 요소가 크다고는 생각하지만 구디슨 파크에서 치러지는 경기라는 점과 또 상대가 울버햄튼이라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그래도 에버튼의 승리가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해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최근 저랑 사대가 정말 잘 맞는 팀이 하나 있다면 바로 맨체스터 시티인데요.
물론 직전 첼시와의 경기에서 종료 직전 동점골을 허용하며 아쉽게 되었지만 최근 맨시티가 보여주고 있는 축구는 흠잡을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맨시티가 정말 강한 팀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득점들 때문인데요. 엘링 홀란이라는 세계 최고의 골대터를 보유한 팀이면서도 라인더러스트와 셰르키 같은 이적생들의 클러치 능력, 그리고 제 폼을 찾은 필포든 등 정말 다양한 루트에서 득점들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두 경기 주춤하면서 아스날과의 승점차가 6점 차이로 벌어졌기 때문에 우승 경쟁을 지속하기 위해선 오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며 자신들이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경기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커지는 경기이죠. 휘르첼러 감독의 브라이튼은 직전 승격팀 벌리를 상대로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리그 6경기 무승에서 탈출하긴 했지만 공격진들의 부진은 여전히 휘르첼러 감독의 큰 고민거리일 겁니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휘르첼러 감독과의 지난 맞대결에서의 부진을 이번 경기에서는 끊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클 텐데요. 지난 시즌 브라이튼의 쥐봉을 잡은 휘르첼러 감독은 시티를 상대로 한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맞대결 3경기 모두 휘르첼러 감독이 준비해온 역습 전술에 상당히 애를 먹었던 시티인데 이번 경기에선 제대로 보완을 해왔기를 기대해보며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벌리와 맨유의 경기입니다. 지난 10월 리즈와 울브스를 상대로 리그 2연승을 기록했었지만 이후 리그 11경기에서 0승 2무 9패에 그치고 있는 벌리는 현재 19위로 강등권인 상황인데요. 벌리가 이번에 프리미어리그로 다시 승격하면서 스콧 파커 감독을 제대로 밀어주기 위해 이적 시장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었던 만큼 지금의 성적은 많이 아쉽죠. 벌리가 부진하고 있는 이유를 꼽자면 지난 뱅상 콤파니 감독 시절 때가 많이 오버랩이 되는데 챔피언십 리그 시절 사용했던 하이리스크 전술을 그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빌드업 및 공격 과정에서 최후방 라인이 높아지다 보니 패스가 차단되었을 때 그대로 역습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벌리의 최후방 수비수들이 프리미어리그 레벨의 공격수들을 1대1로 상대하기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며 그렇다고 미드필더들의 수비라인 보호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지라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 콤파니 감독의 벌리 시절에도 강등을 피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현실과 타협을 보고 실리적인 축구를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 현재 스콧 파커 감독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맨유는 직전 리즈와의 라이벌 더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 후뱅 아모린 감독을 결국 경질했습니다. 아직 정식 후임 감독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과거 맨유에서 15년간 미드필더로 활약했으며 현재 18세 이하 유스팀 감독을 맡고 있던 데런 플래처가 임시 감독으로 맨유를 지휘합니다. 감독 커리어를 시작한 지 이제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데런 플래처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겠지만 한편으론 지금 스쿼드 멤버로 아머림의 백스리를 버리고 백포 기반의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맨유의 경기력이 궁금하기도 하며 기대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긱스, 루니, 반니스텔루이, 솔샤르 등 현재까지 맨유 출신의 선수들이 감독으로서는 커리어에 모두 실패하고 있는데 과연 스타 플레이어는 아니었지만 맨유의 언성 히어로 중에 한 명이었던 데런 플래처가 성인팀 감독으로서 첫 발걸음을 어떻게 뗄지 기대를 해보며 맨유의 승리로 가봅니다.